수능 특강 고전 산문 작자 미상의 조응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응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주인공의 이름은 항상 전자비 없죠. 고전 소설을 해석할 때. 그래서 조응전의 주인공은 조응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문지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짜임은 5단 구성이죠. 발단 부분에 이두병의 참소로 아버지 조정인이 자살하자 조응이 모해를 피해 도망가죠. 전개 부분에서는 이두병은 제의에 오르고 조응은 도승을 만나 무술을 익히고 장소조와 혼인하게 됩니다. 위기 부분은 조응은 이국을 침공한 서번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하게 됩니다. 절정 부분에서는 조응이 이두병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조응이 태자를 복위시키고 제후에 옳은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다른 군담 영웅 소설과 조응전의 차이점이 분명한데요. 조응전만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군담 영웅 소설, 즉 군담 소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차이점. 1번 기자정성이나 적강하소가 없죠. 조응전에서는 기자정성, 적강호소가 없다. 적강하소가 없다. 2번 우문을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문 삽입.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심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압축적 제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공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다른 군담 소설과는 달리 되게 현실적 인물입니다. 주인공이 현실적 인물이다. 네 번째는 전통적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부모의 허락 없는 혼전성사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응전이 다른 군담 영웅소설과의 차이가 있는데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여러분 어디까지다면 중략 부분까지입니다. 중략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1문단인데 1문단의 핵심은 아마 읽어봐서 알겠지만 왕부인이 장소저가 자신의 며느림을 알게 된 내용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부인이 장소저가 자신의 며느림을 알게 됨.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지문까지 해서 자,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제한다는 내용이죠. 제. 조응모자와 장소저 모녀가 어디에서 제외합니까, 여러분? 그쵸? 강서남이죠? 자, 제한.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분은 여러분 어느 내용이 나옵니까? A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부인과
부인과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인과 A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인은 소저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통해요. 사건의 매개체가 부채입니다. 부채를 통해 아들과 소저 관계를 확신하고 있죠. 즉 A 부분은 부인과 소저의 관계가 부인과 소저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임을 알 수 있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부채 사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있건을 부채 여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우리가 여러분 소설을 해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건을 먼저 찾고요. 어떤 사건이 나오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속엔 분명히 주동과 반동 인물 도우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배경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채 사건이 나오네요. 부채. 자, 한 자루에 부채가 있건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채. 그렇죠. 조응이 장소저에게 준 선물이죠. 조응이 장소저에게 준 선물.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전서는 닉네임이 많죠. 닉네임. 그래서 닉네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공자의 가연, 공자의 부채뿐이라 이때 공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신물을 주노라 했어요. 신물. 신물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뒷날에 보고 증거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이죠. 증거가 되는 물건. 이걸 우리가 보통 신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조응은 사언을 하였으니 다시 의심 없이 부인과 올경이 크게 기뻐하여 부인의 올경들어 치사하기를 이르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의심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들의 이름과 글씨를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크게 기뻐하여 이 말은 장소저가 자신은 며느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장소저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게 됨. 됐죠? 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사의 명감은 이때 대사는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 네, 올경 대사죠. 귀신도 충분하지 못할지라고 쭉 나와요. 그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줄입니다. 자, 부인을 보니 해색이 안면에 가득하거늘 해색이 안면에 가득하다는 말은 며느리를 알아본 왕부인의 얼굴에 기품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부인의 얼굴에 기품, 만년의 해소가 좀 딱 뿌려 있는 거예요. 기품. 해석이 상하니 천년이 나타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나이까? 부인이 말하기를 이 부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식을 난중에 보내고 사생을 알지 못하더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종은 어머니를 강산함에 두고 떠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종은 어머니를 어디에 두고? 강산함에 두고 떠나 있는 상황.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반가운 마음이 중심이 나는지라 소저 묻기를 어찌 소식을 알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때 반가운 마음은 자신도 연인인 조응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죠. 조응, 조응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네요.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소저 즉시 기껏 형량을 내어 무엇을 찾다가 자 대경실색하거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부인이 거짓 노래에 묻기를 두 개 여러분 해석해 줘야 되겠죠. 자 대경실색하거늘은 뭐예요? 조응이 준 뭐가 없어졌어요? 부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조응이 준 부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짓 노래에 묻기를 이 말은 자신이 부채를 숨기고 모른 척 하는 거죠, 부인이. 예, 그래서 자신이 부채를 숨기고 모른 척함.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부인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부모의 신물이나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응이 장소저에게 준 신물임을 알면서도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저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 어찌 장소저면 장소저는 나의 며느리라.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쵸? 자신이 조응의 어머님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이 조응의 어머님을 밝힘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부채는 자식 웅의 부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자, 그 다음에 연전에 강호 왕날 때, 자, 장진사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그렇죠. 죽을까 주야 하니 되었더니까지. 이 내용 여러분 뭘 의미해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왕부인이 부채를 보기 전까지 장소저가 조응과 인연을 맺은 장진사 때 소전을 알아차렸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내용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사 때 소저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음. 됐습니까? 예.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봅시다. 마지막 줄이 되겠네요. 자, 반갑고 사랑하온 마음은 어찌 다 청량하리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찌 뭐뭐 하리요. 힌트 줬습니다. 뭡니까?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서술자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쵸. 편집자죠, 논평.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제.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
또는 작가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 편집자 논평의 정의는 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논하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정도 여러분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은 내용이 나올 텐데 잘 봅시다. 대원수 얘도 대원수 보세요 여러분. 또 닉네임 나오죠. 고전소설은 늘 닉네임으로 주인공 이름을 바꿉니다. 자 대원수 조응을 가리킵니다. 이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옥중에 오래 고생하시면 이때 부인은 이부인 즉 장소재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부인 장소재의 어머니 됐습니까? 자 정신이 없어 몰라 보시도 소이다 소생원 부인 때 은혜 끼친 조응이로 소이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몰라 보시도이다 그 다음에 소생은 그 다음에 조응이로 소이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그쵸? 자 정신이 없어 몰라 보도 이상은 자신은 이 부인이 알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소생은 빈댁 은혜에 끼친 조응이로소이다. 즉 이 부인에게 자신과의 인연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부인에게 자신과의 인연을 밝힘.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는 했습니다. 여하. 이때 여하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장소저죠? 장소저. 자, 지금까지 거처를 몰라 사생을 알지 못하니 어떤 내용이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렇죠. 이 부인은 딸 장소저 생사와 안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죠? 알지 못하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원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삭막한지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장소저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는 막막함이 드러나 있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은 유수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생은 유수하오니는 그죠? 정해진 운수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운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조용의 또 닉네임이 또 나옵니다. 한번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소년 대장이 나죠, 소년. 그죠? 누굴 가르쳐요, 또? 예, 조용의 닉네임이죠.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또 뭐가 나온다면, 자, 그만 준마에 뚜렷이 앉았으니, 항룡이 오온에 쌓여 일월강 아슬 것 같은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시문 밖에 유진하고, 요 유진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죠? 군사를 머물게 한다는 이야기죠. 암당은 암자의 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승이 부인을 모시고, 이때 부인은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 당연히 왕부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내용 하나 나옵니다. 꿈이나 생시나 내가 분명 웅이나 아니나.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 그쵸? 누가 상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모자 상봉이죠. 이런 거 좀 잘 잡아줘야 됩니다. 모자의 상봉. 자,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조웅과 조웅의 어머니인 왕부인이 제했다는 이야기죠. 조웅과 조웅의 어머니인 왕부인 제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볼 때, 자, 조웅과 왕부인이 제했다. 모자의 상봉.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강여치하여 실성한 같은지라 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강여치라는 것은 미친 듯이 술에 취하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치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적조하니 소식이 적조한데 여러분. 이 적조 뜻이 뭘까요? 그쵸? 서로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소식이 적조라는 것은 막혔다는 뜻이에요. 막힘.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여러분 진사 때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죠? 예. 자, 여기서 진사는 장진사죠. 즉 장소저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옥문 뜻이 뭐예요, 여러분? 통계옥문. 그죠? 나라의 경사했을 때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죄인을 풀어주던 일이죠. 죄인 석방이죠, 석방. 쉽게 이야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사했어요. 여러분, 자사.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사는 재상이 거중 하업기로 처참하고 장소전 도망하여 부지 거쳐 하업기로 이 부인을 모셔오는 사연.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자사에 밑줄 그으세요. 그럼 자사 뜻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사 뜻이? 그쵸? 장소저의 정절을 빼앗으려고 했던 포악한 강호 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호 자사. 이상으로부터 장소저는 정절을 지키죠. 그래서 강호 자사. 자, 그 다음에 부지 거처하옵기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지 거처. 간 곳을 알 수 있다 없다?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약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좀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서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방금 했던 사형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많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 됐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자, 먼저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모월 모일에 여기서부터 의지하여 있더니까지.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쵸? 조응에게 장소조도 어디에 있음을 좀 밝히고 있습니까? 그쵸? 강산함이죠. 자, 조응에게 장소조도 강서남에 있음을 밝힘. 됐습니까? 예, 이런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닉네임이 나오죠. 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요. 사부인. 자, 사부인은 누구를 할게요, 여러분? 이부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부인이 소절을 안고.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분이 오심을 듣고 급히 나오니 이분이 소절을 안고 궁굴며 통곡하니 즐거운 남당이 도리어 뭐한지라? 비창한지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모녀의 상봉. 중요하겠죠? 색깔 내겠습니다. 모녀가 이제 상봉한 거죠, 상봉. 여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녀의 상봉. 이런 건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해석합니다. 즉, 장소조와 장소저의 누구? 어머니죠. 어머니 이부인의 제죠. 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또 비창한지라 있죠. 비창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상하고 슬픔. 자, 쭉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자, 하며 보고 다시 보면 아마도 꿈인가 싶다고. 그 다음에 하 반기하며 하 슬퍼하니 버는 사람이 니 아나 올리요.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술자의 객관적인 생각이 개입됐습니까? 주관적 개입이 됐습니까? 자, 니 아니하리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올리요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중요합니다. 즉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것 편집자 논평. 즉 서술자의 주관적인 개입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끝내고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직접 분석해 보세요. 아, 1번 문제 분석하기 전에 조응하고 이두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고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조응전의 주제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자유연의 사상이 드러나 있어요. 충양전도 자유연의 사상이 드러나 있죠, 여러분.
공통점이 좀 있어요. 조응전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징은 그 한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구조가 중요한데요. 조응전에서는 그거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응전에서 이야기의 구조는 어떻게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3단계를 거치죠. 자, 처음에 고행담, 그 다음에 애정담이죠. 애정담. 마지막 후반부는 어떻게 되면 무용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받을 게 조응과 이두병을 비교대조하지 않고는 시험제 풀리기 어렵죠. 그래서 비교대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응하고 이두병. 자, 조응은 여러분 충신이죠. 그러면서 선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두병은 반대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 간신이면서 악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응은 신의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죠. 자, 능력을 지닌 영웅. 그러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응은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두병은 조응의 아버지를 참수시키죠. 조응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조정인이에요. 아버지 조정인을 참수시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응은 여러분 이제 태자를 임금으로 만든 영웅이죠. 그 다음 이두병은 반란으로 지가 천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정리해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조금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자, 이제 1번 문제 분석 들어가세요, 여러분.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함정이 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함정은 4번 답지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서술자의 개입, 아까 말했으면 편집 논평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인물의 발화, 그 다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술자 개입에는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어떤 배경을 묘사하여 할 때 시간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X. 그래서 틀렸죠? 2번 답지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꿈과 현실 교차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교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답지는 사실적인 공간이 제시되고 있죠? 초월적인 공간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특히 사실적인 공간이 초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4번 답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쵸? 갈등 장면보다는 인물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만남을 이룬 등 갈등 해소의 장면이 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갈등의 사건의 긴박함이 고조된다는 말이 안 되죠. 갈등의 해소 장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해소.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분석하세요.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 문제. 쉽지 않나요? 쉬웠습니다. 1번입니다. 근거를 제시할까요? 예, 좋습니다. 부인은 소재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통해, 부채가 여러분 중요해요. 그죠? 부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소재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죠. 그쵸? 아들과 소재의 관계를 확신했고요. 이는 부인과 소재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은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쵸? 며느리의 관계.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쵸? 대사에 고매한 인품과 신통력이 부각됐다. 이런 내용 없어요. 틀렸고. 3번 답지는? 그쵸? 소조의 며느리로서의 이치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말 없죠? 그다음 4번 답지는? 예, 불교에 대한 당시 사회 반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5번 답지는? 예, 조응이 이룬 사회적 성과가 드러나 있습니까? 그런 근거 없어요. 됐죠? 예, 답은 1번. 자, 3번 문제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3번. 어때요, 여러분? 3번 문제. 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중요 표시하세요. 모의고사에 출제 잘 되는 문제. 당연히 보기 내용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쩌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궁 성선전 할 때는 여러분 전 앞에는 남궁 선생이 주인공이에요. 그쵸?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자, 소설하든 전개소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개소설에 대한 지금 개념을 내리고 있죠? 자, 됐습니까? 전개소설에 대한 개념정이 됐죠? 그 다음에 교훈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비판을 덧붙인 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개괄적인 소설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있는데 이와 같은. 자,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행동이 그 다음에 내면을 묘사하고 특히 자 입체적 전개 사건에 그 다음에 인물의 개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 또 설명하겠죠. 자,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정 정도의 자, 허구화를 가미하고 있지만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죠? 실기적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 태도에. 이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중시하는 전의 전통에서 비롯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본문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그럼 4번에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 한번 근거 제시할까요? 좋습니다. 조응은 강성함으로 가면서 선문을 보내죠. 신문을, 그죠? 자, 신문을 보냈는데, 자, 그것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장소직에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조응은 장소직과 강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쉬워지죠? 1번의 키워드 예, 결련담을 상상했다. 2번의 키워드 고행 과정을 중시했다. 주요 내용은 되어 있죠. 그다음 3번은 생사조차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5번 답지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5번 답지 우리가 분석해보면 여러분 조응이 이부인과 함께 강산에 도착했죠. 조응과 장소조가 만나는 거죠. 그러나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있던 장소조와 이부인도 상봉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장애 요소가 제거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